왜 여성성이라는 게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거치면서 분화되어서 나타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프로이드의 입장에서는 리비도라는 것은 단 하나의 속성만을 가집니다. 남성적 리비도. 근데 이제 남성적 리비도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인데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여성성이라는 게 이렇게 분화가 되어 나가는가? 그리고 특히 히스테리가 전형적인 여성의 병은 아니지만 여성성과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경증은 또 남성성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히스테리라는 것들이 여자들만 걸리는 병이다라고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많은 이제 병사들이 히스테리 증상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이게 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히스테리라는 게 인간 일반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어쨌든 히스테리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무의식적인 그 내용들이 이렇게 신체적인 것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이것을 분석해 나가면서 드디어 무의식이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이제 한마디로 무의식의 발견이기 때문에 히스테리야말로 이제 무의식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은 여성성에 대한 이해. 프로이드의 이론이 초기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많은 오해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가 아니더라도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 자신도 인정했듯이 범성형론, 모든 걸 성으로서 설명한다. 이것에서 원인이 많이 있었는데 프로이드가 왜 이런 비판을 받게 되었냐면 그 중에 유아성형론을 주장했던 게 가장 큽니다. 언뜻 생각하면 성이라는 것들은 아이한테는 아직 발달되지 않은 형태로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것을 접하면서 이렇게 성적인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만 프로이드에게는 이미 아이에게서 원초적으로 성적인 것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특히 아이와 엄마의 그 관계, 젖먹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이가 최초의 대상들을 접하 나가는데 성적인 요소들이 다 깔려 있고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이 굉장히 초기에 반발을 많이 받았었죠. 특히 이제 그게 프랑스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정신분석이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었고 그런 일화가 이제 살아생전에 프로이드가 자기의 책이 이제 다른 곳으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왜 유독 프랑스에서만 이렇게 번역이 안 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프랑스와 이제 어떤 독일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프랑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카톨릭 국가고 좀 보수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서 이제 범성형론 그리고 특히 그것도 유대인에 의해서 주장돼 온 입장이라는 편견들이 많이 작용을 한 거죠. 그건 왜냐하면 유아성형론이라는 것들을 프로이드가 주장하면서 언뜻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벌써 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것들이 좀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들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린 유아성형론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걸 이제 프로이드는 원형의 개념에서 설명합니다. 유아가 그 보이는 성적인 태도는 마치 원시인들이 성이나 어떤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로 표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이게 변형이 되죠. 일종의 승화가 되는 형태. 이런 그 유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아성형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성적인 구조, 성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초가 되는 것들이죠. 이건 단지 어린 시절의 기억이 평생을 지배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